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도한 투기 수요를 정부가 어느 정도 잡지를 못해서 이러한 부동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은 다음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나올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사람의 관계는 역시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동산과 사람의 관계를 긍정적이게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과 사람의 관계를 부정적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조만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새롭게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 있죠. 그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세금은 무엇일까요? 취득세일까요? 종합부동산세일까요? 양도소득세일까요? 정답은요. 세금은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 무섭지 않은 세금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다 무서운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차비만 딱지를 끊었다. 4만 원짜리였다. 요것만 끊어도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기분 나빠야죠, 당연히. 따라서 세금은요, 최대한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래도 가장 적게 내는 게 이게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아무튼 부동산 관련 최고 세율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최대 4%, 보유세가 최대 3.2%, 양도소득세는 최대 현재로서는 62%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가장 무서운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무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매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은근히 신경 쓰인다라고 또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높으니까 제일 무섭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1년 미만의 단기 매매자들 무려 8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88%는 양도소득세 80%에 주민세 10%, 즉 8%가 되겠죠. 따라서 80% 더하기 8%니까 합계가 88%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미등기 양도 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90%로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양도소득세 90%에 주민세 9%를 더하니까 99% 아닙니까? 99%의 세금이다. 즉 양도 차익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면 살수록 손해지 않습니까? 아니 99%의 양도소득세에 취득세 납부하죠. 보유세 납부하죠. 그러면 부동산 사지 말라는 얘기죠. 분양권 사지 말고 미등기 양도자산 넘기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면 거의 부동산 시장이 큰일 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망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강화, 즉 조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해보면요. 조세 정책은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투명성을 중점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세의 형평성은 고가의 부동산에 높은 세금을 적용해야 되겠죠. 또한 저가의 부동산은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세의 형평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세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과세 표준을 바로 잡는다는 거죠. 가것만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 세금 신고하는 금액이 달랐다는 거예요. 즉 이중으로 쓰는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2006년도 1월 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서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과세 표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로 놓고 본다면 조세 투명성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조세의 형평성이 되겠죠. 즉 고가의 부동산에 높은 세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조세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오직 투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만 노리고 되파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또한 부동산 가격은 이상하게 급등이 돼버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즉 보통 사람들 입장, 열심히 일을 해서 저금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실망감을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마저도 막 부동산 시장이 뛰어들면 이건 뭐 대한민국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질서가 크게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점으로 강화된 세금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인데요.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은 10%의 가산이고 1세대 3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0%가 가산된다는 얘기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세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택 부분만 또 압축을 한번 해드리면요. 주택 부분은요, 1년 미만은 40%고요. 1년 이상은 누진 세율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6에서 42%. 물론 미등기 같은 경우는 70%가 되겠죠. 즉 이 화면을 놓고 보시면요. 주택을 사고 판다. 양도소득세가 무섭다 안 무섭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주택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1년 이상이면 누진 세율이니까 세율이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맨 밑에 있는 빨간색 박스 하나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2004년도 이후부터는 70%다. 즉 현재까지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70%로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기를 안 하고 사고 파는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아니 등기를 안 하고 어떻게 사고 팔아요? 따라서 이런 70%의 세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에 관한 최고 세율을 각으로 놓고 본다면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0%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은 2002년 이후로 놓고 본다면 최고 세율이 60%다. 여기에 주민세 10%까지 더하면 66%가 최고 세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단기 매매일 경우, 그 경우를 또 살펴보면요. 1년 미만의 매매를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0%, 그리고 2년 미만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쳐서 88%의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세금 규제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많아겠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패닉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다른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들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모건대학교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박병섭 박사의 정부의 조세 정책과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본다면요. 조세 정책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선행 연구 요약 부분인데요. 연구자는 이종국 씨고요. 연구 제목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의 핵심은 매매 가격의 지수 변화는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영향보다는 가계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인 높은 세율 구조 하에서는 공급 동결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주택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대원 씨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요,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가격 변동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을 분석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문에 의해서 작은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공급이 축소가 됨으로써 가격 상승이 또다시 유발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결과가 양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의 생각도 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급냉할 겁니다. 거의 거래가, 즉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공급이 확 증가가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복잡 난해한 부동산 문제를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이 세상에 사회과학이란 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 부분이 해결이 된다 하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겠죠. 양도소득세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그때 양도소득세 너무 강화돼 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요런 논리에도 어떻게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공부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가정들은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앞으로 나올 양도소득세율은요, 80%다, 90%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락한다, 추락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보는 점은 1년 미만의 50%, 2년 미만의 40% 이런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2년 미만을 누진 가세에서 40%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 거를 좀 1년만 더 참았다 팔면 어차피 2년 이상 보이면 또다시 누진 가세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다. 1년 더 가지고 있다가 누진 가세가 되면 그때 판다 라고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1년과 2년 사이에 팔고자 하던 사람들의 그러한 매물들이 없어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양도소득세, 주민세 포함은 88% 엄청나죠. 단기적으로 급락할,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몇 년 뒤를 또 놓고 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공급 부족으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난해하죠. 그만큼 부동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